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좀 소동이 있었죠. 카카오가 지금도 PC 버전 이렇게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엄청난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카카오 계열의 모든 서비스, 그쵸? 뭐 멜론도 안 되고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페이 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이 장애로 인해서 지금 월요일 날 증시에서 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예. 카카오는 이제 하락으로 될 걸로 보여지고,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반사 수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또 엄청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양면성이 있죠. 또 어떤 곳에선 또 기회로 바라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일단 반영은 양분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날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3%, 뭐 S&P 다우는 좀 그만큼 떨어지는 않긴 하지만 미국장이 전날 뭐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그런 장세에서 뭐 널뛰기죠, 완전히. 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반등 장세에 대비한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의견에 부연해서 드리는 설명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 증시가 3% 밀렸고요. 막판까지 빵 이제 밀리는 흐름들. 다우 지수는 1.3% 하락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금융주들이 좋았죠. 금융주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 S&P 500 지수는 2.3% 정도. 그래서 전날 장대 양봉을 다소 좀 되돌리는, 뭐 다우는 되돌리진 않았지만 나스닥은 절반을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 그 유럽 증시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감을 해줬습니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제 유로 스톡스든 플러스 마감을 해줬고요. 국내 선물 이제 야간 선물은 1.6% 약세 마감입니다. 막판에는 이제 급반도 않네요. 어쨌든 미국 나스닥보다는 이제 덜 빠지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월요일 예상되는데, 일단 장중에 또 나스닥 미국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이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날 다시 또 반도체 지수도 돌리는 흐름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날에 이제 공매도 쇼커버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좀 뉴스화되고 보도화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 버렸잖아요. 우려했던 부분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베팅했던 단기 베팅 수급들이 쇼커버 아마 들어간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포지션들, 그런 것들이 하방으로 만들어졌던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곰과 이제 황소가 굉장히 그 생각의 격차를 가지면서 변동하는 그런 구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테슬라 시작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하향이 이번 3분기부터 좀 이뤄질 거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부담 요인, 이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쪽은 이제 그쪽에 대해서 하방으로 구축하는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쇼커버를 했던 측은 이제 CPI 발표 안 좋게 나올 걸 예상했는데 지금이 최악의 구간 아니겠는가, 그런 쪽으로 쇼커버를 한 게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거죠. 우리는 수급을. 변동이 크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어떤 이제 기술적 흐름 자체도 상당히 반등권에 좀 위치한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 논리적으로 이제 바라다보는 어떤 그런 시장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막 그 뭐 지금 뭐 어떤 뭐 논리로 막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감각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 기술적 흐름도 반등권에 들어와 있는 어떤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등을 이제 만들어냈던
또 업종이 한국의 대표 반도체 양대 산맥,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기술적 흐름 자체가 반등에 완연한 어떤 모습인데, 일단은 월요일날 하락 출발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돌려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여기선 좀 등락을 보이는,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반등의 여지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또 허물어지는 부분보다는 이런 등락을 좀 보이면서 개파락하면 이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등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다고 뭐 이제 바닥을 찍었다, 추세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죠. 여전히 이제 이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약세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약세 내지는 횡보 구간을 만들어야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의거한 어떤 하락 장세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간적으로 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비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한 기간만큼 하락한 기간 정도 만들어지면 다시 또 상승 간다. 이거는 확률상 거의 없는 식으로 좀 봐도 될 정도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건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큰 충격, 파동, 뭐 위기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또 횡보되는, 또 어떤 지점에서는 또 바닥이 형성될 텐데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는 나중에 이 지점을 지켜내고 사수해내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어떤 패턴이 나올 때 이제 바닥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이 바닥이라고 확신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찍기죠. 바닥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차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니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신뢰도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찍기 그냥 무당 같은 사람이고,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확인되려면 시간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종목적으로 볼 때 셀트리온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감히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이라고 거의 확인되어지는 어떤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바닥을 이렇게 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제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죠. 근데 저점을 안 깨죠. 저점을 높이죠. 그리고 정별로 전환되죠. 그렇죠? 장기 평선 깼다가 또 매물과 이제 지수 상황 때문에 다시 밀리고 하는 흐름이지만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지켜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로만 이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만으로 해석해서는 굉장히 오판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상황이든, 어떤 국내 증시의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기업 단의 어떤 흐름이든, 셀트리온은 기업 단으로 볼 때, 업종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으로 볼 때, 그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우상향되는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펀더멘털 실적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돈 버는 회사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붙는 부분들, 또 그런 쪽으로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트에 반영되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들, 앞선 매물들을 흡수해 나가는 패턴 때문에 밀리는 과정들. 이 밀리는 건 매물 때문에 그런 거죠. 매크로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하락이 연출되긴 하지만 이전의 저점보다는 높아지는 쪽에서 재차 저점을 확인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줘야 바닥을 좀 형성했구나, 바닥을 지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이제 지수 부분처럼 여기 바닥입니다, 이거는 찍기자들이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닥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기간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할 때 제가 꼽아드린 게 그 반도체였던 거죠. 네, 금요일 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뷰는 견해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예, 그만큼의 이제 선행적으로 하락을 반영해왔고 아직 기간적인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제 소부장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기간적으로 조정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또 밸류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하지만 또 실적적으로는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지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사실 미국장 빠졌다 해도 우리나라 장이 그 안에서 나스닥 3%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3%안 빠지고 양봉 전환 내지는 받쳐주거나 어떤 업종은 또 금방 돌려 세운다면 그 업종이 주도 업종이면서 반등을 이끌어주는 흐름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반등 때는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반등을 주도를 해줬었고 작년 요때 이제 반등은 못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횡보로 받쳐줄 때는 메타버스, NFT, 뭐 게임 관련 주들이 위메이드 뭐 필두로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호적인 흐름들을 볼 때 반도체 소부장과 함께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바이오는 언제 그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되겠는가는 그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 어떤 인상이 기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다는 그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반등 장세는 결국은 바이오가 세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반등마다 또 돌아가면서 섹터가 이제 그 어떤 명분이 생기는 쪽에서 이제 이끌어주는데 이번엔 반도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증시도 보면요,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는 구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장 폭락하면 뭐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 또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무난하게 좀 넘어간다면 반등을 해주는. 그래서 반등이지 지금 추세 전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좀 손빠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투자라면 그냥 액션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고요, 증시가. 사실 이거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일 것이고 그래도 좀 미천하게 또 지금 세밀하게 지금 시점에서도 뭔가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노려볼 만한 어떤 그런 투자자라면 지금 이격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벌어진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 종목에서 그래도 반등이라도 먹으면서 손실분을 계속 좀 회복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노려볼 때 반도체 소부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낙폭과대했던 바이오도 이제 세게 이제 한번 튀어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반등을 주도하는 흐름까지는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은 숫자가 안 찍히는 실적이 안 나오는 업종은 굉장히 단발성으로밖에 오를 수밖에 없고 또 해당 그런 종목군에서는 나오려는 수급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올라오면 누가 털고 올라오면 누가 털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식이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급등시키면 막 바로 매도하는 수급이 이제 등장하고 하는 식이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금리 환경, 매크로 환경 자체가 당장 지금 눈앞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10년 뒤, 5년 뒤에 버는 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경제가 지금 당장 좀 캐시가 들어와야 된다. 캐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이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만큼 금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한번 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에 대한 이제 리뷰인데
미국 증시가 불안한 영국 이슈 및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 이 크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꺾이지 않으면 이제 이게 쉽게 안 꺾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높은 물가 상황 거기에 기대서 이제 결국은 소비가 이제 침체하고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어떤 흐름이 지금 너무나 이제 명확해지고 있고 사실 금요일 날 뭐 영국이 재무장관 교체하고 금융주도 이제 실적 호전되고 뭐 러시아에서도 뭐 더 이상 뭐 미사일 공격을 안 한다 했었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서 국채금리 4% 돌파하고 또 이제 미국 소비가 본격적인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될 것이다는 뭐 그런 그냥 이제 떨어지니까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한 거라 보여지는데요. 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 특히나 테슬라가 7.5% 빠졌는데요. 아 이게 좀 무섭네요. 테슬라 애플이 빠지는 건 좀 무섭죠. 테슬라는 7.5%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 셀 생산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으로 하락을 했다. 리비안 11%, 니오 8%, 전기차는 물론 2차전지 종목들도 대부분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 애플도 3%, MS 2.4%,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6%, 또 3.9% 빠졌네요. 한국 MSCI 지수 ETF는 0.98% 빠졌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네요. 신흥국 지수도 1.5% 정도 빠졌고 환율은 와 1,440원이네요. 쉽게 안 빠집니다. 어쨌든 뭐 이 인플레가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여지고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4.7%에서 5.1%로 크게 상승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7%에서 2.9%로 이제 상승하자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되고 미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영국은 여러 어떤 정책들이 뭔가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시장에. 뭐 감세 핵심인 소득세, 법인세 부분은 취소했지만 31일 중기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서 지출을 계획보다 더 빠르게 늘릴 것이다. 이게 뭐 자꾸 뭐 뭐랄까 일관적이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파운드가 다시 약세로 전환됐다. 영국 국채 금리도 20bp 내외 상승을 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제 2% 이상 이렇게 상승하다가 상승세를 좀 반납하면서 미국 증시까지 상승폭을 축소하게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 테슬라가 첫 번째로 이제 10월 19일 날 수요일이죠.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25일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가 막 굉장히 좀 변동성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어떤 실적 하향 조정이 또 일어나게 되면 또 안도랠리 비슷하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27일 목요일 이때가 뭐 애플이 테슬라 시작하고 애플이 마무리 짓고 요 일정들은 우리가 잘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증시 상황이 곰과 황소가 좀 붙어서 치고박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환경 자체는 뭐 성장률 자체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내년도에 대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지금 IMF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나라는 2% 진짜 낮아졌어요. 뭐 유로존 0.5%보다는 높지만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비스무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되면 그래도 4% 내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불황이 닥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근원 물가 지수가 이제 이렇게 40년 만에 40년의 변화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하고서 굉장히 크게 변동 안 하는, 빨리 이제 급변동하지 않는 이 끈적한 물가, 이 근원 물가가 꼿꼿하게 지금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쉽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빠지느냐. 과거처럼 어떤 위기 상황 발생할 때 막 이렇게 되지 않고, 이거는 좀 길게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만큼의 리스크 관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길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은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 물가의 어떤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나 뭐 부동산이나 뭐 가상자산이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그냥 안정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또 자국의 뭔가 좀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른 나라 신경 쓰지 않고 타개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기들이 뭐 세계 최강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어떤 액션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통화량이 올라가다가 조금 둔화되네요. 그만큼 지금 긴축이 벌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날 어떤 발작적인 부분도 우리는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어떤 쪽에서는 자금이 확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서 문제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게 지금 유럽에서 뭔가 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유럽이 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자체가 급등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보시면 정말 40년 내려오는 형태. 그만큼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를 시켜줬다는 거죠. 지금 뭐 특수한 상황이 40년 만에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이 깨지는 그런 지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지난 100년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이렇게 급나가는 형태는 요 3번 정도인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그런 부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면서도 뭔가를 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도 지금 반도체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지금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전기전자 2조 원을 순매수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어떤 흐름이었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이번 10월달에 대부분이 이제 IT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 집중된 이제 수급을 보여줬다는 측면들, 저점 매수도 주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순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실적 지키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쪽 있죠. 그쪽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주로 이제 반등을 할 때 좀 반등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군, 종목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바닥권을 형성하고 돌려나갈 때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섹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정말 무섭게 빠졌죠. 네이버와 함께. 근데 이제 그 반등이 세게 나왔던 지난 금요일 날, 와우, 기관이 엄청나게 사서 끼면서 저점 매수를 좀 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급인데요. 일단 악재가 좀 터졌습니다. 이 뭐 돌발 악재라 가지고 이게 추세적인 어떤 악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수급들이 월요일 좀 나올 공산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별로인 주가를 좀 맞이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반사수혜 종목으로는 뭐 네이버가 가장 반사수혜라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저도 카카오가 안 되니까 네이버를 찾게 되죠. 예, 뭐 라인이라든지 지금 보면 예,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버의 서비스를 좀 찾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택시가 안 되니까 뭐 티맵 택시라든지 우버랑 같이 합작사 만든 그쪽 그거 이제 이용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그 2등, 3등 주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권에 놓여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여기서 또 악재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네이버는 반사적인 어떤 수의 기대감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갑자기 나오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지금 화재가 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모든 카카오 그룹의 서비스가 작동이 안 될 수 있지? 좀 이상하거든요. 화재로 이렇게까지 되나? 예. 뭔가 좀 외부 공격을 받은 건가 같이 동시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뭐 백업 서비스가 좀 제대로 작동 안 했던 것 같아요. 미리 부랴부랴 이제 그 뒤로 이제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엄청난 그룹이 재난 대응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하죠. 이게 뭐, 예, 뭐 아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같은 데이터 센터인데도 피해가 엇갈린 네이버다 해서 네이버도 이제 타격을 이제 같이 쓰는 이제 데이터 센터였으니까 타격을 받았는데 일부 서비스만 그랬고 보시면 네이버도 검색 뉴스 쇼핑 등 서비스 일부 기능에 오류가 생겼다. 하지만 뉴스의 경우 일부 기사에서 뉴스 댓글 기능이 제한됐을 정도로 서비스 전반이 멈추진 않았고 쇼핑 라이브는 장애 발생 3시간여 만에 기능이 복구됐다는 거죠. 또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 네이버 페이 등은 평소처럼 운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카카오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데이터 센터만 뭐 그게 아니라 뭐 서비스 간 어떤 이중화, 뭐 구축 관리,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뭔가 좀 다중화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뭐 춘천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엄청 크죠. 일부 서비스 서버도 이제 판교 등에 이제 분산을 해놓고 있는데 카카오는 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없고 사실 확 컸어요. 확 컸기 때문에 이 한 데이터 센터에 서비스를 몰아넣었다는 부분들, 뭐 자체 데이터 센터가 23년 정도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여기서 좀 놀란 게 이번 화재가 발생한 직후 카카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 미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원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적용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총 인구수의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앱 다운로드 인기 차트를 한번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라인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이제 설치 이제 순이고요. 지금 현재 막 인기 우티 이게 이제 우버랑 같이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 SK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합작해서 만든 회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인기 순위 2위로 올랐다는 부분들. 그래서 SK텔레콤이 조금 이제 뭐 부각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티맵도 이제 이렇게 3위로 서 있고 밑에 보면 이제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카카오 맵 이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네이버하고 SK텔레콤 정도가 좀 확연한 또 이제 뭐 대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게 이제 네이버 그 모바일 창 보면 라인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도로 위에서 보낼 수 없다. 네이버 빠른 길 찾기 이렇게 또 홍보를 하면서 카카오의 또 반사 수혜를 누리기 위한 어떤 홍보를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지고 있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딱 멜론 켰는데 멜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론을 카카오가 인수했지 딱 이제 번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진짜 위험한 일이기도 하구나,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국가적으로도 많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태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국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렇게 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방어적이었네요. 방어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또 수혜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좀 붙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소카 같은 기업도 그냥 단발성이긴 하겠지만 또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카카오 택시가 너무나 위상이 컸잖아요. 저도 뭐 카카오 택시만 이용했었지 딴 건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 난감하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뭐 따릉이를 이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그런 수혜 기대감에 붙는 그런 기업들의 종목들이 월요일 날은 좀 단발성으로도 관심을 좀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면요. 지금 시장의 하락은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 같은 어떤 지수 급락의 패턴이 아닌 흘러내리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뭐 공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막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직은 굉장히 뭔가 좀 아닌 방식이다. 그래서 매우 이제 실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행적인 어떤 부분들. 이는 이제 경기 침체, 결국 기업 이익의 감소를 반영하면서 이 펀더멘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기간의 약세 흐름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의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3년 양적 완화, 위기가 발생하면 돈 풀고 뭐 금리 내려가지고 했던 그 양적 완화의 종료를 알리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섣부르게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금융정책의 어떤 기조, 패러다임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과거 패턴을 가져와서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넌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40년 만에 처음 나온 어떤 사태들이다. 그래서 섣부른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하락 추세가 뭐 1년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간 조정의 성격 차원에서라도 반영이 다 되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섣부른 바닥로는 상당히 또 위험할 수 있다. 한국은 선행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빠지고 나중에도 미리 올라가는 패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장세가 나오면서 다시 밀리는 패턴의 하락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반등이지 뭐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은 좀 기우다. 국내장은 작년부터 시장 반등이 나올 경우 주도 업종이 나왔었는데 작년 말 반등세 속에서는 뭐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한 게 아니었죠. 근데 반등세, 횡보세 속에서 게임 메타버스 NFT가 이제 주도를 했었고, 올해 이제 반등 장세 속에서는 2차전지 업종이 주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죠. 반등 장세 속에서는 주도 업종이 나오는데 시총 큰 대형주, 이제 코스피 대형주, 또 코스닥 쪽에서 또 대형주, 이런 쪽이 이제 주도를 했었다. 그래서 작년 말 위메이더가 촉발한 섹터 장세는 뭐 카카오 게임, 이제 펄어비스, 이거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작년에 이제 코스피는 횡보였지만 코스닥 증시는 고공권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관련 섹터 테마의 부흥을 낳았고, 올해는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시총 2위, 그리고 에코프로빔, 코스닥 시총 1, 2위, LNF까지 더해서
1, 2, 3위를 하는 그런 기업의 강세에 힘입어서 2차전지 섹터가 반등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번 반등 장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높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인데 시총이 높은 대장은 누가 될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등이지 추세가 강세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선에서 글로벌 증시 동조화로 되밀릴 공산이 크다는 거.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등 장세 속에서 기대하는 수익을 우리가 막 더블 노리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반등 장세 속에서 기대하는 수익을 다소 낮춰서 이제 나중에 시장 추세 전환 신호가 명확해질 경우 그때 이제 강한 투자 전략 실행할 시드 자금을 늘려가는 정도의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반등 먹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여기 바닥이니까 그냥 사서 그냥 끌고 계속 간다. 이러면 이제 또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베팅이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낙폭이 너무 과대하고 밸류상 헐값에 거래되는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는 반등 정도만 노리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지금 장세 속에서 신박사의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이제 완전히 뭐 돌아선다 뭐 이렇게 아직은 볼 수는 없는 코스닥도 보면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하락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약세였던 기간, 횡보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서 차후의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는 시장 안에서 계속 우리는 추적하고 분석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뭐 단기 반등을 먹고 나오고 하는 것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차후에 올 때 세게 이제 해야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을 떠나면 나중에 또 한참 오른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하면 그래도 완벽한 바닥은 아닐지라도 뭐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이 아닐지라도 이 정도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이런 데 돼야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계속 해나가야 된다. 마인드적인 부분, 신법적인 부분들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불안정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같이 굳건하게 손잡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지점에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박사의 최대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그 지점을 여러분과 함께 누이고 또 적합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 저는 분석을 거듭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말에 미국장 빠진 것 때문에 많이 또 걱정하시고 또 이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등권에 좀 놓여있는 시장 구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쪽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목이 제가 좀 잠겼죠. 아직 100% 나온 건 아니라 가지고 목이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몸은 거의 나사가네요. 그래서 뭐랄까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금세 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몸도 뭐 금세 또 회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또 열심히 여러분과 또 런닝마이트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